지금 저렇게 이모티콘을 나타내면서 게임을 하자고 했더니 오스트레일리아를 딱 찍으니까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했는데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사실 문제를 푸시다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캡처가지고 올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따로 가외 선생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 계산을 해주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구글이 내년으로 출시를 연기한 제미나이가 드디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바로바로 인식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단순히 텍스트 처리뿐만 아니라 오디오까지 같이 처리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다양한 벤치마크 스코어로 봤을 때 GPT-4보다 앞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전문가 수준의 인간을 처음으로 뛰어넘은 AI라고 자평을 하기도 합니다. 언론들을 통해서나 다양한 아티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실제로 얼마나 발전이 된 건지, 진짜 GPT-4를 이길 수 있는 버전인 건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러한 예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냥 보기만 해도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싹싹 다 긁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한번 즐기면서 스터디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글 딥마인드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제미나이를 발표할 때 가장 강조를 한 게 바로 멀티모달리티입니다. 사실 이 멀티모달 같은 경우에는 GPT-4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GPT-4 비전 같은 것도 그림을 보면서 할 수 있고 위스퍼 AI 같은 다양한 사운드로 하면서 저도 전화 영어 대신에 영어 회화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멀티모달이라는 텍스트와 음성, 비디오, 이미지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AI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이 5개를 결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트, 비디오와 코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합쳐서 AI를 만들다 보니까 아예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통합적으로 출력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 이 포인트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논문에도 보겠지만도 휴먼 엑스퍼트 수준이 89.8%라고 돼 있죠. 요거 그냥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간 전문가가 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요거를 이제 앞서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살짝 까고 있는 게 이 GPT-4 돼 있죠. GPT-4가 86.4다. 요거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가 직접 페이퍼를 보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텍스트 입장에서는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사실. 그런데 멀티 모달리티에서 GPT-4보다 훨씬 앞선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지표를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MMLU라는 요러한 특정한 벤치마크 스코어가 있어요. Massive Multitask Language Understanding. 이런 관점에서 인간 전문가보다 높게 평가가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구글 딥마인드 스스로도 자평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 수준을 넘은 최초의 AI라고. 이 슬로건이 멋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MMLU라는 이러한 벤치마크로 봤을 때 90%니까 GPT-4보다 앞서죠. 그리고 사고 능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앞서고 커먼센스 리즈닝 관련해서는 약간 떨어지네요. GPT-4가 오히려 확실히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학 계산이라든가 코드 작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앞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텍스트 부분에서. 그런데 이 AI 모델의 평가와 관련된 벤치마크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이거 시험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수능 봤을 때 뭐 400점 시절일 때도 있고 500점 시절도 있지만 예를 들어 500점 만점인데 470점인 사람이 460점 받은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선 건 맞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실제 능력이 어떻게 될 건가로 봤을 때는 사실 오차 범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벤치마크 수치적으로 봤을 때의 제미나이가 GPT-4보다 좀 더 앞선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 요 정도 퍼센트는 우리가 실제로 느낄 만한 수준인가 라는 거에서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써봐야지만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인가를 느낄 수가 있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제미나이가 3가지 모델 나왔거든요. 그중에 제일 최상위 트림인 울트라라는 모델에 한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텍스트에 있어서는 이런데 당장의 멀티모달로 갔을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그럼 이미지에 대해서 비디오에 대해서 있는데 와, 이 진짜 거의 대부분 GPT-4 비전을 꽤 큰 차이로 준수한 차이로 이겨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목을 할 게 이 부분이거든요. 멀티 디스플린 컬리지 레벨 리즈닝 프로블럼. 이게 대학 레벨에서 사고가 필요한 그러한 문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MMMU라고 하는 게 불과 지난 11월 말에 나온 벤치마크예요. 지금 아카이브에 올라온 이 논문인데 MMMU라는 지표가 있죠. 멀티 디스플린 멀티모드 언더스탠딩 앤 리즈닝 벤치마크 for expert AGI. AGI를 평가하는 새로운 벤치마크 지표를 내놓은 건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AI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벤치마크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학습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꼭 거기에 맞는 걸 학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타겟팅 해가지고 뭔가 파라미터를 잘 조절해가지고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11월 말에 나왔던
이 따끈따끈한 벤치마크 지표조차도 GPT-4 비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확실히 GPT-4급의 AI 모델보다는 좀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앞선다라는 측면에서는 멀티모달리티를 강조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멀티모달에서 앞설 수가 있는 게, 기존에는 오디오 따로, 이미지 따로, 비디오 따로, 텍스트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AI 모델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택했어요. 근데 이번에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저너들을 하나의 통칭된 데이터로 보고 학습을 시켰다 보니까 멀티모달리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화된 모델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미나이 모델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울트라 모델이고, 그것보다 조금 작은 프로 모델이 있고, 그것보다도 더 작은 나노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나노, 프로, 울트라. 마치 챗GPT가 지금 GPT-4 버전, 챗GPT 플러스라는 구독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무료 버전은 챗GPT 3.5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듯이 구글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게 경량화된, 진짜 완전히 경량화돼서 AI 모델을 스마트폰에 그냥 바로 딱 심을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를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논문을 통해 살펴보면은, 이번에 신기하게도 모델 아키텍처에서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어요.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Our most capable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당연하죠, 이름부터 울트라니까.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와 코스트를, 그러니까 가성비죠, 가성비를 잘 이렇게 만져가지고 만든 모델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의 태스크를 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AI로 동작을 하려면은 전부 다 울트라로 막 돌릴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심지어 안드로이드, 구글이 또 안드로이드 만들었으니까 뭐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 모델에서 실제로 통신이 꺼져 있어도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그 자체에서 그냥 서로 대화도 하고 이미지도 생성해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노 모델에 대한 스펙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두 가지 버전의 나노가 있는데, 자, 나노 1 같은 경우에는 1.8 빌리언, 그러니까 18억 개죠. 그리고 3.25 빌리언, 32억 개 정도 되는데, 아직 이 정도 크기면은 바로 탑재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미 아이폰에는 이제 뉴럴 엔진을 집어넣고 있고, 이런 NPU들은 확장이 되면서 서버에 있는 로드를 줄이면서 서버와 통신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디바이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앞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제미나이의 나노 버전이 쭉쭉쭉 들어갈 거다. 그 중에서 NPU가 좀 작은 모델은 나노 1이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나노 2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4빅 퀀타이즈드. 요거는 트레이닝을 할 때에 각각의 그 웨이트 값이나 그런 계산 값을 4개의 비트만 써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각각의 웨이트 값이 있고, 결국 계산을 하는 과정인데, 단순 계산을 하는 과정인데, 각각의 값들이 너무 크지 않아도 뭐 프로닝을 하거나 퀀타이제이션을 하거나 이렇게 수 자체를 막 후려쳐가지고 그냥 좀 줄여서 하더라도 성능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노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4빗인데 2빗도 연구되고 있고, 나중에는 그냥 1빗으로 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온 디바이스로 돌려야 될 거는 아무래도 좀 작게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공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많은 기사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안 하시던데, 구글이 새로운 TPU를 내놨거든요. TPU라고 하는 거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엔비디아의 텐서코어라든가 아이폰의 뉴럴 엔진이라든가 하는 NPU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이 자체 설계를 한 거죠. 자기들이 딱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하드웨어를 만든 건데, 이게 버전 1, 2, 3, 4까지 나왔다가 지금 5까지 나왔거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버전 4와 버전 5E라는 버전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학습을 했다고 해요, 이번 제미나이 1.0이. 그래서 이 TPU로 하면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옛날에 어떤 작고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지메일, 뭐 구글 지도도 있을 거고, 안드로이드 온갖 서비스 관련해서 구글은 엄청나게 서비스를 많이 하는 회사니까 모든 것들을 AI로 지원하려고 하면은 엔비디아 같은 범용 GPU보다는 이렇게 자체 설계한 걸로 해서 계속적으로 서버에서 바로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컴퓨팅 능력을 갖춰야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출시한 게 이 V5P라는 모델인데, 이 플로팅 연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파드별로의 칩 개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HBM 밴드위스도 이렇게 쭉쭉쭉 늘려가서 보는 것이라던가, 네트워크 대역폭도 거의 V4에 비해서도 2배 이렇게 확장해서 많은 것들을 추론하고 많은 것들을 학습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싱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아티클 분석 내용을 보니까 GPT-3하고 유사한 모델을 훈련할 때와 비교해보면은 칩당 성능이 2.8배 더 높고 가격당 성능은 거의 2배로 좋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거의 유의차가 없어요. 여기 스코어, 이벨, 체인 오브 소트라고 비교를 해놨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오차범위 수준에 있지 않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MMLU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제미나이가 좀 더 앞선다, 텍스트 부분에서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텍스트 차원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챗GPT GPT-4 버전을 쓰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봐야 할 게 바로 이 멀티모달리티 관련된 건데, 이미지 보고 뭐 이
물어보고 이런 다양한 예제들인데 구글에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내놓는 다양한 데모들을 했는데 이런 수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멀티 모달리티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멀티 모달리티가 잘 지원이 되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인간이 전문가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수학 계산을 한다거나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 리즈닝이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시까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같은 경우에는 들리시죠? 중국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얘기한 다음에 뭐가 더 맞느냐고 하니까 성조를 고려해서 저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코멘트를 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진을 저렇게 보여주면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언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Thank you for the instructions. I've started making my omelet. Does it look ready now? 오믈렛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It looks like it's almost ready. You can flip it over to cook the other side. 자, 거의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Why is it not ready?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지와 동시에 저렇게 물어보면은 오디오로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돼요. 이미지 두 개를 저렇게 해놓고 이거 두 개가 뭐가 비슷해? 라고 물어보면은 Find the connection between these two images 이러니까 It worked. 저기서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요거는 골프공이랑 문이랑 어떤 히스토리컬 이벤트가 있었냐 라고 힌트를 주니까 아 진짜 달에 가가지고 골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은 나중에 구글 가서 찾아보세요. 진짜 다양하고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미지 카메라를 캡처링하고 있으면서 즉각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이모티콘을 나타내면서 게임을 하자고 했더니 오스트레일리아를 딱 찍으니까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AI랑 이렇게 즉각적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렇게 야바이 게임을 AI랑 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만 했는데 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한번 찾아볼게 라고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야 라고 맞추고 이렇게 하네요. 자, 이제 락 시저 페이퍼 가위바위보 하려고 하는데 나비의 모양 같다. 저렇게 바로바로 인식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뭐 만들었으면 좋겠냐 하고 하니까 그냥 저거 두 개 보고 이렇게 만들어 본 게 어때 하면서 만들어 버립니다. 이번에는 저런 식으로 만들으라고 추천도 해주고. 미쳤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진짜 꼬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했는데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만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 자기가 알아서 선을 그어갖고 아 저게 크랩이다, 개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를 저렇게 개발세발 저렇게 그렸는데 오디오를 저렇게 연결을 했더니 원래 들려주는 클래식 기타 소리가 아니라 갑자기 일렉 기타 소리를 자기가 알아서 재생을 해주는 거예요. 아 미치지 않습니까? 이제 드럼까지 보여주니까 헤비메탈 형식으로 자기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야자수를 추가하니까 약간 비치 바이브로 뚱땅뚱땅 하는 걸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저렇게 넘어갈 거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실패하니까 너무 멀어서 떨어졌나 보네요 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놀랍습니다. 어떤 감인지 아시겠죠? 이미지도 바로 캡처해서 넣을 수 있고 지금처럼 저렇게 캡처링 하면은 이모티콘 같은 거를 저렇게 합쳐가지고 캡처링 한다 하면은 저런 게 띡 등장을 하는 거고, 저 이모티콘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면은 대답 자체를 이모티콘으로 대답을 해줘요. 이미지와 텍스트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가 그렇게도 멀티 모달리티가 우수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벌스데이 파티 같은 거를 저렇게 언더 더 씨, 팜 애니멀스, 다이너소 저렇게 주제를 만들어주고 쟤네들을 클릭하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은 것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미지만 띡 띄우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이 마치 웹페이지처럼 딱 등장해가지고 고르면서 선택하면서 점차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멀티모달리티가 지원되다 보니까 인터페이싱 자체도 굉장히 멋지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게 지금 채팅창이에요. 채팅창에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기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보기도 좋은 게 또 잘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단 멀티모달리티 중심적으로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가 진짜 똑똑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들을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는 수학 문제, 물리 문제 이런 거 푸는 건데 저렇게 했을 때 틀렸다 맞다라는 거를 스스로 판정하면서 야 왜 틀렸는지를 자기가 해석해 줍니다. 손으로 써도 돼요. 손으로 그냥 뭐 막 써도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틀렸습니다라는 걸 하니까 이제 대학원생 조교분들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평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립실에 추측도 해보고요. Conservation of Energy,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 저런 거를 해라고 하고 개인 가외를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문제를 푸시다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냥 캡처가지고 올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따로 가외 선생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 계산을 해주니까. 거기다가 알파 코드 2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알파 코드 기존 거보다 퍼포먼스가 85%까지 더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좋으냐? 사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정보 올림피아드라고 이 프로그래밍 하는 대회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 같은 거를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고 최적화 문제 같은 거 풀 때 디바이드 앤 컨커, 뭐 엔퀸 문제, 냅색 문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막 프로그래밍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경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들 프로그램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수학적인 이해도 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하는 것들 굉장히 어려운 대회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미나이가 손쉽게 푼다라는 겁니다. 코드를 알아서 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예로 들고 있는데 더 맥시멈 프리픽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문제를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도 요거를 이제 채석하는 문제 인풋이 이렇게 돼 있고 아웃풋이 이렇게 돼 있을 때에 이거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알아서 아웃풋으로 짜준다. 보통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2디멘전이나 3디멘전으로 해가지고 작은 문제로 쪼개갖고 먼저 푼 다음에 걔네들을 합쳐갖고 더 큰 문제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굉장히 고급 최적화 기술이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알아서 짜준다라는 거. 이건 진짜 어떤 코드를 그냥 그대로 짜주고 어떤 기능을 해줘, 더하기 빼기 해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알고리즘을 풀어야 되는데 쓰이는 건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준다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실제로 논문에서 좀 자세히 보니까 이 내추럴 투 코드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요게 또 다른 배치마크인데 여기 보십니까? New held out set with no leakage on web. 웹상에서 뿌려져 있지 않은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 제미나이 울트라가 74.9% 웹상에 뿌려져 있는 코드를 학습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머리를 써가지고 만드는 코드의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봐야 되는데 물론 1% 차이지만도 이것보다 훨씬 더 앞선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코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거기다가 이건 진짜 대학원생들의 혁명적인 얘기라고 보는데 우리가 보통 대학원생들 혹은 연구원분들이 논문 같은 거 여러 가지 봐가지고 이거 관련 있나 없나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거 정리해가지고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새로운 걸 했다라고 문제를 정리하고 풀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만 개의 논문을 보고 알아서 이게 뭐랑 관련된 건지 분류를 한 다음에 250개 필터링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를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그래프 그리죠. 예를 들어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논문자를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봤을 때 2020년도까지밖에 안 그려져 있다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최신 논문들을 다시 쫙 다 긁어와가지고 통계 자료를 합쳐서 새롭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제미나이가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다루었는데요.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다뤄가지고 이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오픈 AI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챗GPT 하나로서 이제 플러그인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단계인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유튜브도 있고 워크스페이스도 있고 지메일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죠. 안드로이드 OS도 가지고 있고 크롬도 있고 모든 곳에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멀티모델로 다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맞는 TPU를 짱짱하게 준비를 해서 모두 다 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급이라 하더라도 이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구글이 계속 굴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번에 나온 것도 잉글리시 버전의 하나인 거긴 하지만 그리고 아직 울트라는 안 돼요. 프로 모델만 지금 풀리긴 했는데 결국 장기전으로 봤을 때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할 때에 주도권을 순식간에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긴장을 해야 될 거고 구글 검색도 여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의 제미나이가 빠르게 발표된 가운데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그리고 구글 그리고 오픈소스 진영의 메타와 IBM 연합체 그리고 국내의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까지 테크 기업들의 강력한 경쟁 구도를 보면서 AI를 통해 더욱더 효율적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흥분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